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대의원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릴 기업은요, 바로 조광페인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될 때까지 이 조강 페인트를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주 탈탈 털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기업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조강 페인트를 떠나 보내기 전까지, 즉 MTS에서 내 계좌에서 없어질 때까지 저와 함께 추적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강 페인트 제가 첫 번째 영상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주주여도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이슈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 조강 페인트라는 기업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강 페인트가 과연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래처는 또 어딘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미래에도 이런 성장성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 팩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추후에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차트, 물론 이 차트를 여러분들 잘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차트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대한민국 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차트를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비율이 적은데, 잘 아시는 분들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 차트를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차트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지 구간이 맞는지, 저항대가 맞는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구간까지 이렇게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 차트적인 부분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차트도 여러분들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뭐 캔들도 있고 패턴도 있고 그런 거를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사실 분석할 거리들, 우리가 분석할 때, 그 분석력이, 이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지, 사실 그게 100%가 맞진 않습니다. 지지 구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 변함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변함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게 함정 구간이에요. 사실 이 수학적으로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칼손절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증시나 이 추세적인 부분, 모멘텀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구간이 이탈이 나오더라도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이 조광 페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조광 페인트 이름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거죠? 그냥 페인트 회사죠. 각종 이 도료의 제조와 그리고 판매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이제 업체는 원래는 이제 LG 하우시스였습니다. 근데 LX 하우시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 계약이 진행될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전지 담당인 만큼 이 조강 페인트가 여러분들 2차전지, 즉 전기차 관련주로 한번 엮였었잖아요. 도대체 왜 엮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엮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엮였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해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분리막입니다.
이 조강 페인트가 갑자기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2차 전지를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리막용 내열 바인더를 지금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바인더가 뭐냐? 바로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활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물질과 그리고 도전제를 이제 섞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흰 색깔이 활물질이고 도전제가 파란색인데 이 중간중간 이렇게 엉켜 있는 것, 이게 바인더예요.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밀집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어디다 이제 납품을 했느냐? 바로 여기 있죠. 에너 에버 배터리 솔루션에 이제 내열 바인더를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 에너 에버 배터리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4대 소재로 불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막이죠. 이 분리막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아시죠? SKI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WCP와 함께 이 분리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조강 페인트가 공급하는 내열 바인더는 말씀드렸던 이 분리막에 사용이 되는 코팅 접착제고요. 2차 전지의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한 전극 간의 물리적 접촉을 막으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분리막에 쓰인다. 이런 게 이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바인더를 직접 개발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넘어가면은 이 CK EM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강 페인트가 소재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해서 설립한 자회사인 CK EM 솔루션을 통해서 이 방열 접착 소재를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최근 이제 뭐 우레탄이나 뭐 에폭시, 실리콘 소재를 토대로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내열 바인더를 공급 계약을 통해서 2차 전지 시장 내 주도권을 앞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출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 47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이 분리막용 배터리 바인더 외에 셀 파우치용 배터리의 내 외면 접착 소재와 그리고 파우치 셀 고정용 UV 접착제 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전자파 EMI라고도 하죠. 이 전자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EMI 차폐 소재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 게 맞게 되는 거죠. 우선 현재 중요한 거는 이 자회사인 이 CK EM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방열 소재 사업을 모아서 올해는 아니고 24년도 상반기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매출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막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가 반등, 즉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 CK EM 솔루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CK EM 솔루션이 여러분들 21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 21년 9월이면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를 선언을 하면서 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해외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던 시점이에요. 사실상 이거를 노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노린 거라고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설립을 한 직후에 바로 이 두 곳, 글로벌 두 곳, 해외에 두 곳을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과연 이 두 곳이 여러분들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떠올리시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을 겁니다. 바로 유럽과 북미겠죠? 미국이겠죠? 자, 그래서 이 CK EM 솔루션도 미국과 그리고 헝가리 쪽에다가
바로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미국은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자주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대 시장으로 평가받는 지역이거든요. 왜냐? 이 미국에서 진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유럽 시장에서 이 북미 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쪽을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고요. 그 헝가리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 그 삼성 SDI와 그리고 SK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헝가리에도 공장이 있죠. 아,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헝가리가 아니라 이제 폴란드랑 터키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를 보더라도 국내 2차 전지 회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곧바로 진출하겠다라는 사실 의지가 드러난 셈이죠. 그리고 이런 해외 사이트는 현재 준공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헝가리 공장이 완료가 됐고, 이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에 캐파를 좀 보면은 연간 1000톤 정도의 규모의 이 캐파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0톤의 이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가 처음부터 이 CKEM 솔루션이 처음부터 이 증설 가능성, 즉, 이 1000톤 이상의 수주 공시를 받을 것을 대비를 해서 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최대 3,000톤 규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톤 규모의 각 사업장의 이 공간들을 미리 부지를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 미래까지 생각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체돼 있던 이 조광 페인트의 성장을 이 2차 전지 신사업으로 인해서 이 매출 또한 그렇고 주가 또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차차 하나씩 더 풀어드리는 걸 목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재무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볼 수 있으면 구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가져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